자, 이제 세 번째 섹션 chi-square test of a goodness of fit 시작할게요. 자, 앞선 두 섹션에서는 첫 번째는 원 샘플 케이스 그룹이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룹이 두 개인 경우 각각의 이제 성공 확률 프로포션을 비교했죠. 자, 이번에는 만약 그룹이 세 개, 네 개, 이렇게 세 개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프로포션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게 다 같을 것이냐, 혹은 한 그룹이라도 성공 확률이 다를 것이냐,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이제 motivating problem부터 시작할게요. 웰던스 다이스 익스페리먼트고요. 이제 월터 프랭크 라파엘 웰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이자 바이오메트리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자, 그는요, 여기 있는 프란시스 갈톤 앤 칼 피어슨과 같이 바이오메트리카라는 저널의 에디터로 시작을 했고요. 이 바이오메트리카는 참고로 우리 지금 통계학에서 유명한 저널들이 있어요. 손꼽히는 탑티어 저널들.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좋죠.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그냥 플레임을 말한다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이오메트리카, 그다음에 Annals of Statistics. 뭐였지? 이거 까먹었는데 뭐 이게 순서를 나타내는 건 순위를 나타내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Annals of Statistics, Biometrica, 자사 등등 굉장히 유명한 저널들이 있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논문을 실으면 굉장히 새로운 뭐 어떤 통계 방법론을 소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건 참고 삼아 얘기 말씀드렸고요. 1894년도에 이제 그가 이제 월터 웰든이라는 사람이요. 주사위 12개를요. 26,306번 굴렸고요. 5나 6이 나온 수를 기록을 했대요. 자, 이때 이제 5나 6이 나온 거를 이제 성공이라고 간주를 한 거죠. 자, 그리고 5 또는 6이 예상보다 더 자주 하는 것이 이제 관찰되었으며, 이제 피어스는요, 이것이 아마도 주사위의 구성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을 했대요. 이제 가장 저렴한 주사위는, 즉 이 사람이 실험에 참여한 주사위는요, 속이 비어 있는 핍을 가지고 있으며, 즉 주사위 보면 이렇게 눈이 있죠. 눈을 여기에 색칠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깎아냈다는 뜻이에요. 이 표면이 깎아내면 어때요? 여기는 원래 있는 질량이 예를 들어 10이었는데 한 1g 깎인 거고요. 그럼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항상 반대편 합은 7이 돼야 되잖아요. 둘이 합쳐서. 근데 여기는 6이나 깎여 나가죠. 그럼 4밖에 없죠. 자, 이렇듯이 속이 비어 있는 핍을 가지고 있고 반대쪽 수는 합을 했을 때 7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6개의 핍이 있는 면은, 눈이 있는 면은 한 개의 핍만 있는 면보다 훨씬 가볍다. 거기에서 기인된 결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대요. 하지만 이거는 그분의 그냥 추측일 뿐이고요. 실제 뭐 물리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거랑은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2009년에 여기 있는 자카리아 라비라는 사람이 유업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사람이요. 웰던스 익스페리먼트를요 집에서 다시 한번 시행을 했대요. 아마도 이 사람의 이제 의심은 이거죠. 웰던이라는 사람이 주사위 12개를 던졌잖아요. 그 던지는데 어떠한 뭐 간섭이 들어가지 않았냐. 던지는 방법 및 혹은 실험 환경 때문에 5나 6이 더 자주 관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환경에서 다시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서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참고로 이제 실험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이제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문 뜨고요. 이제 실험 어떻게 했냐면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손쉽게 하려고 기계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주사위를 써요. 근데 주사위 12개를 계속해서 던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 번 튕긴 다음에 결과 나왔죠? 위에서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또 굴려요. 그 다음에 사진을 또 찍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찍은 그 사진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면 되겠죠?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이 실험은 기계가니까 훨씬 더 사람이 이제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가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요. 예전에 우리 이제 26,000번 주사위를 던졌었는데 이번에는 10만 번 혹은 뭐 100만 번씩도 우리가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랍이라는 사람은요, 실험을 다 해봤더니 이제 웰던이 관찰한 것과 동일한 현상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해요. 즉, 이제 5와 6의 주사위의 눈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동 주사위 던지기 기계 덕분에 이제 라비는요, 1894년에 웰던이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는 대신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눈이 나온 그 결과를 기록을 할 수가 있었대요. 자, 아래에 있는 바 플롯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결과를 요약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1이 나온 횟수 혹은 성공, 여기죠, probability죠. 비율은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0.166, 대략적으로 6분의 1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 넘었죠? 16666이죠, 사실. 여기. 이게 이제 우리 예상치인데 조금 넘었고 2는 좀 줄었고 3도 좀 줄고 4도 좀 줄고 5도 좀 줄고 6은 좀 넘겼죠. 여기 있는 바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스탠다드 오브 에러일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스탠다드 오브 에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95% 관심 많아서 2 스탠다드 오브 에러 쓰는 게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거 2배로 확장하시면 되는 거니까 보통 1 플러스 마이너스 1 스탠다드 오브 에러를 더 많이 그림에서는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눈에 정도 차이가 있었고 웰던 같은 경우에는 5나 6이 더 많이 나온다 했는데 6은 많이 나와요. 근데 5는 어때요? 많이 안 나오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1이 더 많이 나와요.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라비는 12개의 주사위를 26,306번 던졌고요. 만약 주사위의 모든 면이 나올 가능성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즉 6분의 1이라고 한다면 1, 2, 3, 4, 5, 6이 이제 몇 개나 관측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를 했거든요. 자, 일단 12개의 주사위를요. 26,306번 던졌고요. 자, 그거를 6분의 1 곱해주면 expected value가 나오겠죠? 52,612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계산한 expected count를요, 이제 observed count와 같이 우리 표로 작성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1이 관측된 실제 횟수는 53,222번, 근데 expected는요, 52,612번. 다 똑같겠죠. 1, 2, 3, 4, 5, 6은요. 그 다음에 관측 결과는요,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토탈은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자, 이 경우에 이제 관찰 횟수와 예상 횟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P1을요, 1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P2는요, 2가 나올 확률, P3는 똑같이 3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되면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P1과 P2와 P3, P4, P5, P6 이게 모두가 같습니까? 혹은 적어도 하나의 성공 확률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alternative hypothesis를 지지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그룹이 지금 6개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2그룹만 있었는데 1번 눈이 나올 성공 확률, 그다음에 2번, 3번 해서 총 6개의 그룹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proportion이 다 같은지 혹은 적어도 하나가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관련 이제 추론을 하려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는 거죠. 자, 공식은 point estimate plus minus margin of error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식으로 그룹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point estimate도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margin of error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이 없으니까 애초에 거기에 해당하는 standard deviation을 못 구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confidence interval은 안 할 거고요. 두 번째 hypothesis test만 해볼게요. 자, 그럼 hypothesis test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스텝 뭐 해야 돼요? Setting the hypothesis. 이거부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calculate the Z statistic, Z statistics, 그 다음 p-value, 그 다음에 conclusion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hypothesis부터 해보면요. null hypothesis에서는 뭐 해야 돼요? 관찰된 개수와 예상 개수 사이에 불일치가 없습니다. 즉, 카운트는 예상 카운트와 동일한 분포를 따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요. 우리 null hypothesis에서는 P1, P2, P3, P6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글로 쓰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는요. 관찰된 개수와 예상 개수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관측된 카운트는 예상 카운트와 동일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주사위를 굴렸을 때 특정 면이 나오는 어떠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at least one proportion is different than others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H0 is not true라고 아주 간단하게 쓰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이제 hypothesis 했으니까 두 번째 스텝은 test statistics 계산하면 되죠. 뭐 Z statistics 앞으로 계산할 건데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식은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뭐 point estimate 빼기 그 다음에 null hypothesis가 주는 null value 나누기 그 다음에 standard of error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null이 없거든요. 자, 우리 두 번째 섹션에서만 봐도요. P1과 P2가 같다. 즉 P1 빼기 P2가 제로다. 이 null value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애초에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자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세 그룹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P1 빼기 P2는 제로, P1 빼기 P3는 제로, P2 빼기 P3는 제로. 벌써 이게 등식이 3개나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서 우리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구할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null hypothesis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상되는 observed value와 expected value의 그 distribution이 같습니까? 그 분포가 같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Z statistics와 관련된 뭔가 대안책이 있어야겠죠? 어떤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당연히 chi-square statistics를 계산하겠구나. 왜냐하면 섹션 이름이 chi-square test였으니까요. 자, 이거 어떤 원리로 계산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 있는 수치는 다 까먹었으니까 1, 2, 3만 할게요. observed value고요. 여기는 expected value라고 할게요. 여기 10개고요. 이거 10개고요. 여기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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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런 식으로 관측과 expected value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가정이 null hypothesis가 맞을 확률이 엄청 높겠죠? 다시 말해서 alternative hypothesis를 기각할 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죠? 왜 그래요? 이 두 값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그래요. 10 빼기 10은 0이고요. 마찬가지로 10 빼기 10은 0이고 10 빼기 10은 또 0이죠. 다 합쳐보니까 0밖에 안 나와요. 차이점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둘의 숫자들의 분포는 같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여기 10, 10, 10 말고요. 이번에는요. 9, 11,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H0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죠?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하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이건 그냥 느낌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그 이유를 수식으로 찾아보면은 이 부분이 결국에 9 빼기 10 해서 마이너스 1, 이쪽은 11 빼기 10 해서 1, 10 빼기 10 해서 0. 합쳐보면 0이죠. 근데 합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이 차이점이 얼마냐 이걸 원하죠. 그러니까 이걸 음수를 다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어떤 거리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방향과 관계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아,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혹은 루트까지 씌워서 한 루트 2 정도의 거리 차이가 있다. 하지만 뭐 이게 크다, 작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우리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를 하면 되겠죠. 한 번 더 바꿔볼게요. 이쪽이요. 이번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1, 그 다음에 이쪽은 19, 이쪽은 10 이렇게 할게요. 어때요? 이 경우에는 좀 뭔가 달라 보이죠? 극단적으로 여기를 0으로 바꿀까요? 그냥 20? 자, 이 경우 다시 계산해 보면 이쪽은 마이너스 10, 이쪽의 차이는 10, 이쪽은 0. 그래서 계산해 보면 루트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그래서 루트 200. 이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루트 2에 비하면 월등히 크죠. 자, 이런 기준점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Z 스태티스틱스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p-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 분포를 먼저 찾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를 또 기반으로 여기 딱 그어준 다음에 요 에어리어를 이제 p-밸류로 정의할 거고요. 근데 conclusion은 똑같습니다. conclusion은 p-밸류가 작으면 reject the null hypothesis 아니면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자, 여기 테스트 스태티스틱스 자체가 Z는 안 돼요. 그럼 새로운 걸 하겠죠? 그게 chi square statistics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거를 이용하는 테스트 이름이 바로 goodness of fit test라고 부릅니다. 뭐 한국말로도 있는데 한국말보다는 이거는 거의 영어로만 많이 쓰니까 영어로 외워두시면 돼요. 자, 방금 제가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들은요. 이렇게 point estimate 빼기 null value 나누기 standard of error of a point estimate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우리 이걸 Z statistics에서 하나 배웠어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우리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찾아서 우리가 계산한 이 Z 스태티스틱스가 나올 확률을 p-value라고 define하고 p-value가 작으면 null hypothesis를 기각하고 아니면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같은 원리를 이용할 거예요. 아, 뭔가 스코어를 만들어야겠다. 즉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결국 앞에 표에서 보여드린 게 observed value랑 혹은 observed count랑 이제 우리 expected count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스코어가 커지게 되면 좋을 것이다. 즉 그림이 정규 분포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렇게 분포를 따른다고 할게요. 굉장히 못생긴 걸로 그려서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자, 꼬리 부분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어가 이쪽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코어가 커져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밸류가 작아지게 만드는 뭐 그런 걸 찾아보자. 그거에 대한 이제 모티베이션, 이 둘의 차이. 근데 양수와 음수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곱을 해줘야겠죠. 혹은 절대값을 씌워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분모 보시면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찾아서 여기에 대응되는 어떠한 스탠더드 오브 에러 혹은 뭐 기준점을 찾아서 그만큼 나눠줘야 되거든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ZI라는 거를 먼저 찾을 거예요. 이건 이제 observed count 빼기 null count에서 우리가 실제 관측한 값 그리고 빼기 그다음 expected count 값 그 다음에 나누기 standard of error of observed count를 구할 거고요.
자, 그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OI, observed의 약자예요. 이 O. 그다음에 EI는 expected. 그다음에 standard of error는요. 루트 EI라고 이제 이미 계산되어져 있는 값을 쓸게요. 자, 이거 증명은 너무 어렵고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카운트를 다루고 있잖아요. 카운트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분포가 뭐 있죠? 포화송 분포가 있어요. 포화송 분포가 단위 시간당 벌어지는 사건의 수죠. 그렇죠? 자, 포화송 분포 같은 경우에는 rate parameter 람다를 갖고 있고요. 그 단위 시간에 발생하는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수가 람다 하니까 expectation은요. 당연히 람다예요. 그리고 variance도요. 람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둘이 같기 때문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equal dispersion property를 갖는다라고 했었죠. 자, standard of error는요. standard deviation과 같은 개념이니까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 observed cou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OI, null count 같은 경우에는 기대값이죠. 람다 대신에 EI. 그러면 standard of error는 여기 람다 대신에 루트 람다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루트 EI.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공식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증명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더 다른 내용들을 많이 배우셔야 돼가지고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방금 설명했던 그 XI는요, 이제 관찰된 카운트가 예상 카운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조사할 때 나름의 이제 신빙성 있는 좋은 디스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섹션에서 설명했던 원 샘플 혹은 투 샘플 케이스와 달리 우리 지금 그룹이 3개 이상일 때를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컨틴전시 테이블로 봤으면 여기가 이제 카운트, 여기가 그룹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거예요.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 C라는 그룹 뭐 이렇게 계속 있겠죠. 그러면 각 그룹마다의 성공 횟수가 있을 거고 이 그룹마다 예를 들어서 이게 observed O1, O2, O3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서 각각의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X가 아니죠. Z1, Z2, Z3가 있죠.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합치면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당연히 합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는 양수고 어떤 건 음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무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제곱을 취해서 이제 더할 거예요. 앞서서 우리 xi는요. xi가 아니고 zi는요. 5i 빼기 2i 나누기 square root of 2i였죠. 그걸 제곱하면 여기 안에 있는 텀, 그 다음에 이 모든 zi들을 다 더한 k개의 그룹이 있을 때 그 zi들을 다 더한 값을 우리 chi-square statistic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왜 스퀘어를 치겠어요? 여기 음수인 거를 다 양수로 바꿔줘야겠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제곱을 취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이렇게 취한 chi-square statistic 자체가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당연히 chi-square distribution을 따르기 때문에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취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chi-square statistic에 대한 뭐 개념은 다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있는 이 표는 앞서 우리 봤던 그 표예요. 관측값, 기대값. 자, 이 경우에 우리가 chi-square statistic 계산하려면 각각의 셀에 대해서 Z1, 그다음에 Z2, Z3 다 계산을 해야 되죠. 이건 당연히 Z4예요. Z5, Z6. 일일이 쓰기 싫어서 이거는 그냥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컬럼을 하나 생성한 건데 이거는 5i 빼기 2i 제곱 나누기 2i 실제로는 이게 제곱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컬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OI가 53,222죠. 53,222 빼기 expected value는요. 52,612 그 다음에 제곱 나누기
52,612. 그래서 대략적으로 7.07. 그다음 Z2 스퀘어는요. 52,118 빼기 52,612 제곱 52,612로 나눠주면 대략 4.64. 그다음에 Z3도 빠르게 해보면 52,465 빼기 52,612 제곱 나누기 52,612 해서 대략 0.41.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스태티스틱은 이렇게 해서 대략 다 더하면 돼요. 하면 24.73. 이 정도 나오겠네요. 자, 방금 계산했던 약 24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여부를 결정하려면요. 먼저 이제 카이스케어 스태티스틱 이 따르는 분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카이스케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돼요. 이제 카이스케어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모양을 결정해 주는 parameter가 이제 degree of freedom 해서 DF라고 짧게 쓰는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 degree of freedom이 이제 shape과 center, spread of the distribution, 퍼짐 정도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chi-square distribution 여기 DF라고 쓸게요. 의 expectation은요. degree of freedom, variance는요. 2 곱하기 degree of freedo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즉 degree of freedom이 커지면 커질수록 expectation도 커지고 variance도 점점 커져요. 참고 삼아서요. 우리가 여태까지 continuous distribution은 딱 하나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뭐였죠? 여기 있는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이었어요.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서는요. 모양을 결정해주는 parameter가 두 개였어요. 하나가 expectation, mean,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이제 T distribution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앞으로 할 건데요. 자, 이 경우에는 normal distribution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모양을 결정해주는 parameter는 하나예요. degree of freedom, 자유도. 그다음에 F 디스트리뷰션도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게 이 자유도인데 degree of freedom인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numerator, 그러니까 분자랑 denominator, 이제 분모를 결정해 주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제 일단 우리는 chi-square distribution 자체에만 집중을 해봅시다. 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요. 여기 보이는 그림 보이시죠? 이런 모양을 가졌어요. 거의 오른쪽으로 꼬리들이 굉장히 긴 형태죠. 그래서 이제 Rice-skewed distribution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봉우리가 몇 개 있어요? 피크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유니모달. 그 다음에 이 모양들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죠. 이 파란색 실선을 보시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인 케이스거든요. 왼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 점선 같은 경우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인데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왜? 당연히 expectation과 variance가 조금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라색 점선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9인데 expectation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죠? 이렇게. 네, 이것도 이제 앞서 설명했던 그 expectation에 맞춰서 모양이 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만 봤을 때 degree of freedom이 만약에 30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뭐 30 근처로 가겠죠. 피크가. 근데 저는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다음에 퍼짐 정도가 더 커지니까 이렇게 더 낮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을 되게 못 그렸는데 여하튼 간에 위에는 아니고 아래처럼 이 하이트가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degree of freedom이 DF가 증가함에 따라서 chi-square distribution의 센터가 같이 증가한다. 당연히 expectation이 degree of freedom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두껍게. 맞다. 그 다음에 B번. chi-square distribution의 variability가 같이 증가한다. 결국 variance가 증가한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variance of chi-square distribution은 2 곱하기 degree of freedom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C번. degree of freedom이 증가함에 따라서 chi-square distribution의 모양이 조금 더 skewed,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는 모양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규분포처럼 딱 보시면 정규분포와 달리 less like죠. 어때요? 보시면 degree of freedom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모양도 점점 키가 낮아지면서 고르게 퍼져 있는 점점 symmetric해 보이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less like normal이 아니고 more like normal distribution 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C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려면요, chi-square distribution의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아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도 어차피 까먹을 거고 굳이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expectation, 그 다음에 variance.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chi-square statistic, 통계량까지 계산했으니까 p-value 계산하면 되겠죠? 자, p-value 같은 경우에는요, 이 chi-square distribution 이렇게 생겼어요. degree of freedom에 따라서 모양은 다르지만 뭐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유니모달 그래프에서 chi-square statistic의 오른쪽 방향이겠죠? 자, 이 부분의 area가 우리 probability가 우리 p-value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chi-square statistics가 언제 커져요? 이 zi들이 증가하면 혹은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가 증가하면 얘가 커지죠. 즉 기대값과 관찰값 차이 그 사이의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커져요.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area, probability, p-value는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우리의 결론은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해서 적어도 하나의 한 그룹의 성공 확률은 다르다. 이게 그래서 합리적인 결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런 거 떠나서 우리 다시 이론적으로 좀 돌아와서요. 자, 그럼 p-value 우리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은 R-Python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드 한 줄이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시험을 볼 때 그럴 수가 없죠. 전통적으로는요, 아래 보이는 이 테이블 chi-square distribution에 관한 tail probability를 제공해주는 이 표가 있거든요. 이 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셔야 돼요. 자, 문제 보시면요, degree of freedom이 6인 chi-square distribution에서 cutoff 값이 10 이상 in shaded area 요 음영 처리된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요. 일단 degree of freedom에서 우리 6을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 6이니까. 여기 있죠? 그럼 이쪽 쭉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cutoff value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요건 7이고 그 다음은 10.64예요. 그러면 10은 어디 있겠어요? 요 사이 어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만약에 이 부분 우리 지우고 여기가 7.84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 이 넓이가 몇이란 소리냐면 0.250이라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보라색으로 바꿔서 10.64는 더 오른쪽에 있겠죠. 이쪽. 이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얼마일까요? 0.100. 한 번만 더 해보면요. 색깔 바꿔서 이번에 12.59. 그럼 여기 있겠죠.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제 그림상은. 이렇게 되니까 이쪽 에어리아 얼마죠? 이쪽 읽어주시면 돼요. 0.050 이 정도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이 value가 10일 때 확률이 얼마인가 이거죠? 그러면 확률은 0.250과 0.100 사이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근접하겠어요? 10이 10.64와
더 가깝죠. 7.84보다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0.10보다 조금 더 큰 정도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다시 써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hi-square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 부분이 degree of freedom 6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10보다 더 큰 경우 이 경우죠. 그러면 이 표에 따르면 approximately 10, 0.100보다 좀 더 크니까 대략적으로 0.1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정확하게 알파이썬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0.1246 한 요 정도 된대요. 약간 다르긴 다르지만 얼추 비슷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갖고 오면 사실상 이 강좌 자체가 어떤 걸 뭐 프루프를 해라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떤 개념이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오픈북으로 할 수도 없고 컴퓨터를 가져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보통 표를 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푸셔야 돼요. 자, 문제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chi-square distribution curve에서 degree of freedom이 9일 때 cutoff value 17 이상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써보면 probability chi-square 17일 때 degree of freedom이 9네요. 17일 확률 이거 구하시면 되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17보다 큰 이 오른쪽 이 음영 처리된 영역을 계산하시면 돼요. 표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요. 우리 C번인 거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표를 불러오긴 싫어서 그냥 이대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R을 만약에 이용한다 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코드는 이제 실습 시간에 배우셨을 거고 이게 chi-square 해서 chi-square의 probability가 얼마입니까? 해당하는 P 넣고 이제 Q는 우리가 여기 원하는 17, degree of freedom은 9, 그다음에 lower tail force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왼쪽에 있는 lower tail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는 upper tail을 원하죠. 그래서 이제 lower tail을 force 하면 upper tail 해서 오른쪽에 있는 영역에 probability를 줍니다. 그래서 보면 0.048 그래서 이 사이에 있다. 이걸 이제 쉽게 우리가 확인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를 보고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라비의 주사위 실험 결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 하이파서시스랑 이제 카이스케어 스태티스틱까지 다 계산을 했었죠. 자, 리서치 퀘스천은요. 주어진 데이터가 주사위 눈에 관찰된 개수와 예상 개수 사이에 어떠한 인컨시스턴시가 있습니까? 혹은 이 인컨시스턴시를 뒷받칠 만한 증거를 제공합니까? 이거였죠. 이때 너 하이파서시스는 뭐 다 같다. 성공 확률은 그룹마다 다 같다. 그 다음에 HA는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었고 당시에 계산했던 chi-square statistic 같은 경우에는 24.67 여기까지 했었죠.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p-value 계산이고 p-value는 또 앞서 설명한 것처럼 tail area above the calculated test statistic 계산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스의 위의 꼬리 면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 이제 필요한 거는 자유도밖에 없습니다. degree of freedom. 그렇죠? 자, degree of freedom 알고 나면 우리 tail area는 이제 표를 이용하든지 혹은 R을 이용하든지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degree of freedom은요. 다음과 같이 전체 셀의 개수, 전체 그룹의 개수에서 1을 뺀 값으로 계산이 돼요. 즉, degree of freedom은 K 빼기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도 수리통계학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라비스 익스페리먼트로 돌아가면 그룹이 6개 있었죠? 1일 주사위 눈의 개수가 6개니까요.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당연히 이제 5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 p-value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러면 우리 표에서 보면 당연히 0.001보다 작다. 그림을 봐도 이쪽이잖아요. 이쪽 에어리어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죠. 거의 0에 가깝죠. p-value가 0.001보다 작다는 거 계산했으니까 이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에서 이제 마지막 영역이 conclusion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유의 수준 알파가 0.05일 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p-value가 작으면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그래서 A, B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네, 여기서 끝나진 않고요. 우리 데이터 자체 실험의 컨텍스트를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맞게끔 해석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는요. 데이터는 주사위가 공정하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즉, 모든 면에 주사위 눈이 나올 확률이 공평하다는 똑같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또 B번, 데이터는 주사위가 어떤 편향되어 있어서 어떤 면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높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건데 당연히 이제 B 골라주시면 돼요. 설령 we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해도요. A는 골라주시면 안 돼요. 해석 자체가 틀렸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앞서서 우리가 p-value가 크다고 해서 절대로 accept the null hypothesis다라고 표현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이 해석은요. accept the null hypothesis와 같아요. 우리는 아직 각 면이 나올 확률이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모든 면이 나올 확률이 같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하튼 B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C, D는 뭐 fail to reject이니까 자동으로 탈락이죠. 자, 이제 우리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조건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상하시겠지만 모든 샘플들이 독립이면서 동시에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커야만 우리가 이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쓸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유는요. 우리 카이스퀘어 스태티스틱 계산할 때 Z1 square, Z2 square ZK 스퀘어 이렇게 ZI라는 것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제곱합을 카이스퀘어 스태티스틱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자, 이때 이제 ZI는요. 5I 빼기 2I 나누기 루트 2I였어요. 정의대로 가면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요. 이게 뮤, 이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었죠. 그래서 시그마. 자, 이렇게 되면 이 ZI의 평균은 0,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1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요. CLT에 의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거든요. 뭐 이런 이론적 근거는 나중에 우리 수리통계학 혹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아마 배우실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따르는 이 ZI들의 제곱합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따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CLT를 쓴다는 거니까 CLT에서 필요한 게 두 가지 조건이었죠. 첫 번째, 샘플들이 independent. 그다음에 두 번째, 충분히 큰 샘플 사이즈. 자, 그런데 여기서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충분히 큰 샘플 사이즈는요. 여기서 at least 5 expected cases.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주사위 실험에서는 이쪽에 expected value가 다 똑같았었잖아요. 뭐 대략 10,000개였나요? 자, 이게 5 이상이면요. 우리가 이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주사위에서는요. 아마도가 아니고 실제로 모든 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라는 가정하에 expected value를 계산을 한 거였죠. 근데 실제로 꼭 이렇게만 할 필요는 없고요. null hypothesis에서
P1은요, 예를 들어 0.3, P2는 0.4, 그다음에 P3는 0.1, 그다음에 P4 뭐 4개만 있다고 할게요. 다 더하면 0.7, 0.8, 그러니까 0.2 이렇게 가정을 하고 HA 같은 경우에는 P1은 0.3이 아니거나 P2는 0.4가 아니거나 P3가 0.1이 아니거나 혹은 P4가 0.2가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null hypothesis와 alternative hypothesis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사위 실험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때 expected value는 다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proportion이 다 같다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n번을 시행했다 치면 n 곱하기 p1 이쪽은 n 곱하기 p2 이쪽은요 n 곱하기 p6 이렇게 해서 expected value를 각각 구한 다음에 이 각각이 모두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이런 chi-square 테스트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컨디션이 만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 CLT, Central Limit Theorem을 쓸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한 chi-square statistic이 chi-square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unintentional test error rate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rror rate이 정확하게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 다루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데이터는요, 2009년 이란의 선거에 관한 데이터래요. 그리고 2009년 이란 선거에서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따라서 선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데이터, 즉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와 선거에서 보고된 투표수를 비교하여서 두 가지가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지 우리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해요. 자, 여기 우리가 이 표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는 게 후보가 3명이 있었구나. 1번, 2번, 3번. 이름 너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갈게요. 1번, 2번, 3번이라고 표현할게요. 보시면은 어때요? 누가 당선됐죠? 여기 1번 후보가 당선됐어요. 2번 후보는 34% 득표를 했고요. 자, 그럼 둘 비율이 같냐 이걸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observed, expected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우리 hypothesis부터 가설부터 세우셔야 돼요. 자, 이 observed count, 투표에서 관찰한 투표수와 survey에서 예상한 투표가 동일한 분포를 따릅니다. 이게 null hypothesis일 거고요. alternative hypothesis는요. 투표에서 관찰된 투표수와 survey에서 예상한 투표수가 동일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chi-square statistics 계산하고 p-value 계산한 다음에 conclusion 내리면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퍼센트만 나왔으니까 expected number of votes까지 해보면 총 504표 중에 실제 퍼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19, 172, 13 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스코어들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여기 있는 observed value는 338, 그 다음에 여기가 expected value, 그 다음에 여기 319, 그 다음에 이 Z2 같은 경우에는 여기 136, 그 다음에 expected는 172.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주사위 실험할 때는 사실상 이게 같았죠. P1과 P2와 P3와 P6가 다 같다를 가정하고 푸는 거고요. 지금은 어떤 걸 하냐면 P1은 P1 제로고요. 그다음 P2는요. P2 제로고요. P3는요. P3 제로. 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하나라도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P1이 P1 제로와 다르거나 P2가 P2 제로보다 다르거나
P3가 P3 제로보다 다르거나 자, 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상되는 expected value가 다 달라요. 하지만 뭐 방법은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여기 1.13, 7.53, 22.23 해서 우리 chi-square statistic은 30.89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때의 degree of freedom은 여기 number of groups가 3개죠. 3명이 있죠. 그러니까 degree of freedom은 2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어떻게 될까요? p-value 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구하는 거 이제 코드를 이용하면 쉽게 알고 테이블을 써도 되지만 그냥 전 결과 줄게요. 0.001보다 작다. 즉 significance 레벨이 0.05라고 하면 p-value가 더 작죠. 따라서 we will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해서 A번 혹은 C번 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observed count from the poll이 이제 reported vote와 same distribution을 따르지 않는다. 서로 다른 분포를 따른다. 이거 골라주시면 되죠. 10번 같은 경우에는 observed count from the poll이 이제 reported vote와 같은 분포를 따른다. 이건데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A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